예,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저기 141조 141페이지 2절 개공 업무 범위 나와 있습니까? 자, 업무 범위는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겸업할 수 있느냐,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 지역 범위가 있어요. 어느 지역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개 대상 무료 범위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겸업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종별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돼요. 종별. 종별이 뭐예요? 종류. 그렇죠? 그럼 법인 개공이 있습니까?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라 그랬지. 원칙은 중개업만 하되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만 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되셔야 되고. 그죠? 근데 개인 개공들 있잖아요. 개인 개공이라는 것이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누구를 말해? 중개인.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다른 업종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어떤 경우가 겸업 못하는 경우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경우하고 또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하라 하지 말라.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1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개업하고 매매업을 하고 같이 겸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개공은 중개하는 거지. 직접 물건 계속 사들이고 되팔고 하지 말라고. 됐어요? 금지행위 다음 주에 배울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도 안 나요? 2달 되니까? 그건 우리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또 다른 법 예를 들면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는 누가 해야 돼요? 변호사들 하지. 개공이 그 변호사 업무 같이 하면 돼? 안 되지. 그건 변호사법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 외에는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로워.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겸업이 아주 자유로워. 그래서 이제 중개업하고 편의점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담배도 같이 팔 수 있는 거고. 예, 그죠? 예. 이해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은 6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 시험은 거의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142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142페이지 청색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양갈법 겸업 가능 업무 범위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제목 밑에 보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라 그랬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걸 2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하는 것이지 직접 법인 개공이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주의. 그러니까 그 해설 많이 달려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내용 제목하고 주의사항만 알면 절대 안 틀려. 임대업을 겸업한다는 거예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 개공은 중개업하고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일본에서 또 주의할 거 또 있잖아요. 상업용하고 주택 2가지야. 이거 임대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공업용 건축물, 그죠? 공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어요. 농업용 건축물. 이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런 것을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한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상업용하고 주택 이 2가지하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를 해주면 절대 1번 지문에서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2번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자, 상담이 핵심인데 개발도 밑에 봐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한다 그랬죠? 그러면 직접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해 주는 것이지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이걸 옆에다가 개발업 X라고 적고 상담을 해준 거 하는 거예요. 컨설팅. 컨설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또 주의할 거 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인 대상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개공을 대상으로도 가능해요. 상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담 가능하고 개공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 개념 잡았어요? 예, 좋아요. 됐어요?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3번 읽으세요. 자,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이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누구 대상? 이게 핵심이야. 이 경영기법하고 경영정보 제공은 오로지 개공이지 일반인을 대상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이거 핵심. 상담은 일반인 가능하죠. 근데 경영기법하고 경영정보 only 개공이야. 이해됐어요? 쉬워 어려워? 쉽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요? 자, 이것도 두 가지만 주의하면 절대 안 틀리는데 여기서 상가구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한다. 이건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린 거예요? 토지 때문에. 상가구 주택만 하죠? 이 토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주의. 상가구 주택 분양 대행. 또 하나 주의할 거. 상가구 주택은 맞는데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접 상가구 주택을 분양업에 종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건설회사가 지어놓은 걸 대행해 주는 걸 가능하지 직접 자기가 건물 지었고 분양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줘야 돼. 분양 대행은 맞지만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또 상가구 주택은 맞지만 분양업은 안 돼요. 두 가지.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뭐 분양 대행 엄청 많이 적혀 있죠, 거기. 판례 해가지고. 그건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으세요. 그 업무 밑에 이사업체 나와 있어요? 도배업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직접 한다는 거요? 알선한다는 거요? 알선 동그라미.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사 가면 저거 중개하면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사 가잖아요. 근데 이사업체 소개해주고 10만 원 받고 도배업체 소개해주고 10만 원 받고 이런 걸 한다는 거지. 그러면 직접 법인 개공이 이사업이나 도배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소개해준 거 이거 한 거야. 근데 개인들은 이사업 중개업하고 이사업 같이 할 수 있어 없어요? 개인들은 가능해.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개해 준 걸 겸업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업, 도배업, X. 이것만 주의 좀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매 나와 있습니까? 공매 나와 있어요? 권리 분석 나와 있을 거예요.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나와 있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6번은 여기서 뽑아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다 다시 뽑아요, 6번. 자, 경매, 공매, 무슨 분석? 권리 분석이 뭔지 감 와요? 입찰 신청 대리. 자, 설명하면 우리가 그 한 바퀴 도신 분들은 경공매에서 권리 분석을 배웠어. 소멸주의, 인수주의. 기억나?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 기억나? 그것도 안 나버려? 하여튼 배운 건 기억나? 그것도 안 난 사람도 있나 봐. 난 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소멸주의, 인수주의, 말소 기준 권리. 진짜로 기억나? 안 나나 봐. 봐, 아니 내용은 기억 안 나더라도 배운 거 안 배운 거는 기억나야지.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경공매에서 어디서 배웠죠? 권리분석 배웠잖아요. 맨 끝에서. 거기 576페이지 도표.
576페이지 권리분석, 도표, 소멸주의, 인수주의 그거 다 체크해놨네. 아니 그 내용은 기억 안 나더라도 최소한 배운 거는 기억을 해내야 되잖아요. 아 내용은 기억 안 나더라도 아 이거 배운 적 있다. 그래야지 여기도 이제 이해가 되지, 그죠? 그럼 이제 그 경매 들어간 물건에 저당 잡혀 있고 전세권 설정되고 임차권 설정되고 있고 뭐가 소멸되고 뭐가 인수되는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개공이 분석해주고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권리 분석해주고 돈 받아요. 이해됐어요? 이거 겸업할 수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예요? 매수신청 입찰제는 대리란 말은. 그래, 직접 경매에 낙찰받아서 주는 거예요. 낙찰받아 주고 수수료 떼먹는 거예요. 아,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저 물건 사줘. 그러니까 경매로 대신 사주고 수수료 떼먹는다고. 이거에 대리란 말 쓰고, 권리 분석은 아까 그 권리가 많이 붙어 있을 때 없어지냐, 인수되냐, 이거 분석해주고 돈 받고. 이해됐어요? 이것은 경험한데, 그럼 봐보세요.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될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자,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되냐? 안 하고도 겸업할 수 있느냐? 이거. 안 하고도 겸업 가능해요. 됐어요? 공매 권리 분석할 때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매 대리할 때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 가능해요. 그러면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것만 등록합니다.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할 때만. 무슨 대리할 때만? 경매 권리 분석할 때도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 있어요. 공매는 권리 분석이 됐건 대리가 됐건 다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몇 줄 거드릴 테니까 칠판만 봐봐. 이해되세요? 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색깔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달리한 거예요. 오로지 무슨 대리만? 공부하는 것도 간다. 경매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법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 업종은 지금 법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6가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확실해? 다 할 수 있구나. 나 처음 알았네. 경험 몇 가지? 6가지 다. 그러면 중개인들은 어디까지 합니까? 몇 번까지? 5번까지만 해요. 중개인들은 5번까지만 겸업하고 6번은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공부에는 못하게 막았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겸업이요, 중개업이요? 그럼 중개 보수, 우리 중개사법에서 보수 얼마 이상 받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중개업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 먹어도 초과 보수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합의를 하든 관련 법이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없으면 합의야. 이런 것은 경공매는 관련 법이 규정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없으니까 합의. 5분 상담해주고 1억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좋대. 안 걸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이 겸업이 시험에 자주 나온 게 제재도 자주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겸업 위반하면 이게 지금 건설업 없죠, 이쪽에. 건설업 있어 없어? 그럼 법인 개공이 중개업하고 건설업 같이 한다 그러면 겸업 위반이거든요.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가겠어요? 등록 취소 들어갑니다. 임의적입니다.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벌칙, 징역 벌금 없어요. 이거 시험, 겸업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제재도 자주 나와 같이 묶어서. 임치, 뭔지? 임치. 그러면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하나만. 할 거 계속 나오죠? 네.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은 이 6가지를 경험할 수 있냐? 없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특수법인은 해당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없다고? 없다고. 해당 법에서 규정되는 것만. 지역농협은 농지, 지역산림조합은 임목하고 임야. 기억나요?
이런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추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겸업의 전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요. 이것은 이 겸업 파트는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출제가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뭐 올해도 나오겠지. 자, 밑줄 그을게요. 아까 143페이지까지는 다 밑줄 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 분필 주의할 사항 적어놨죠.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 밑줄 안 그은 거. 디귿 세 줄 밑줄 그어드릴게요. 경공매 부동산 관련 업무가 허용되는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 개공만 경공매가 허용되고 부칙 6조 2항 이걸 중개인을 하죠. 중개인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세 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니을 보세요. 니을 개공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 있어. 경매 대상에서 경매 동그라미 주세요. 매수인적 입찰의 대리 동그라미. 대리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 인정하는 요건을 거쳐 법원에 등록 동그라미 감독받으라. 자, 그러면 저기서 보면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으라는 지문이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여기에다가 왼쪽 옆에다가 경매 권리 분석. 경매 권리 분석은 등록 X입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 가능해요. 경매 권리 분석 땡땡 등록 X 그렇게 적으면 돼. 적었어요? 오, 좋아요. 경매 권리 분석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에는 경매 대리는 등록하고 감독받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 권리 분석은 옆에다 적어놨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그러나 찾았어요?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 공매 동그라미. 공매 권리 분석 동그라미. 공매는 권리 분석이 됐건 자 매수인지 입장 대리 동그라미. 대리 됐건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책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적을 것은 없죠. 네, 그 말이에요. 밑줄만 그으면 돼. 그래서 오로지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겸업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임치입니다. 임치. 징역벌금 없어요. 임치. 이제 제재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면 겸업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묶어서 나오니까 임치.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읽으세요. 겸업에 대한 보수 두 번째 줄. 두 번째 이 법에서 정한 보수 규가 적용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법 중개사법을 말한 거예요. 관련 법규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합의에 의한 보수가 적용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관련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없으면 합의.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무슨 법이? 첫째 줄 후단 즉부터 밑줄거세요. 해당 법률 동그라미. 특수법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 줄을 밑줄건데 6가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가를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색 3번 제목이 뭐요? 이거 말해요. 이걸 말하거든요. 자, 이거 밑줄 그으러 갑니다. 자, 개인 개공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을 포괄해서 말한 거예요. 법인 대리배송.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개업 외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 겸업이 자유롭다. 이거 칠판에서 이걸 말하는 거고. 됐어요? 칠판에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중개사법 동그라미. 다른 법률 동그라미. 자,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중개사법에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겸업 못해요. 그래서 부연 설명 따라서 중개대상물 매매업 있어 없어요? 이게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고 매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변호사법 나와 있어요? 변호사 업무. 이건 변호사들이 하는 거지. 됐어요?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 외에도 있겠지만 얘가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겸업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야.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뭐지? 억지로 절박해. 그랬죠? 안 쉬운 것 같은데 막 쉽다고 막 몰아붙이니까 쉽다. 하여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지역범위 들어갑니다. 무슨 법이? 지역범위는 사실 공부할 거 없어요. 자, 간단히 봐드릴게요. 자, 법인 개공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이요.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어요?
서북구에 두는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전국입니다.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 부산, 서울 거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지역농협 생각해봐. 서북구에 있는 지역농협의 업무 지역은 어디로 봐야 돼? 특수법인 중에 하나가 지역농협이잖아요. 이 서북구에 지역농협을 뒀다고? 이분들 업무 지역 범위는 어디? 아, 이것도 전국이요? 전국이요. 그러니까 농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농지, 서울에 있는 농지, 부산에 있는 농지, 대구에 있는 농지 다 할 수 있어 없어? 전국. 그럼 공부할 거 없어. 다 전국이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내년 학교 가면 이거잖아요. 전국. 다 전국.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지. 다 전국이니까. 근데 누가 문제요?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입니다. 여기서 시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예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은 확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억 잡았어요?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예요? 서북구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다 하네. 그럼 여기다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분들 업무 지역은 어디란 소리야? 네? 충청남도. 이 말이 시도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강남에다 두면 서울시까지 한다 이 말이고,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야, 중개인들은. 자, 그러면 이분들이 경력은 엄청 많잖아요. 업무지역 제한을 받죠. 그러면 넓히려면 부동산 거래 어디 가입하면? 정보망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부산 거, 서울 거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남 밖에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러면 공개되지 않는 서울, 부산 건 해 못해? 그래서 전국이다 그러면 틀리고, 이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중개인이 나는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고도 업무를 확대해야겠다고 주장한 중개인이 있어요. 나는 정보에 가입하지 않고도 확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공으로 고용했었어. 그러면 업무적이 확대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네.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했어도? 네. 왜? 개공을 기준으로 하니까. 확대 안 돼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 좋다.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공동사무소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업무 확대돼? 그건 또 왜? 각각 운영이니까. 같은 사무소는 같이 쓰지 중개인은 시도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전국이고. 개념 잡았어요? 아, 그 말이고. 그 말.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현상을 중독성이라 그래요. 자, 145페이지. 청색 1번에서 양가로 1번 세 줄 밑줄보세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나와 있잖아요. 이 법상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지역은 전국 동그라미. 전국.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전국. 또 법인, 개공, 특수법인, 분사무소. 분사무소 업무지역 또한 뭐다? 전국. 자, 청색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 관할구역을 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만 하여 중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예에 있어요? 네. 자,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위해서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부터 가로를 묶어서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 거기다 가로를 묶었어요. 그것다 전국 확대 X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지문 들으면 틀려요. 아, 그리고 제재도 알아야 되겠네.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업무 지역 범위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요. 그러면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지역 위반할 이유가 없죠. 전국이니까. 그러면 누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중개인. 이거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관할지역 밖에 있는 물건 중개하다 가려면 업무정지 사유. 됐어요? 예, 두 번째 줄.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는 별 말이 없더라도 최상한이 6개월이야. 자격정지도 그렇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역범위 끝. 이제 물건범위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중개 대상 무르 범위가 있는데,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임무, 광업재단. 이거 중개 대상 물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6가지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개인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럼 제한이 없네? 확실해? 특수법인만 제한이 있어요? 아, 중개인도 제한 없어? 6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확실해? 확실해요? 어? 물어보고 와? 누구한테 물어봐? 아, 중개인한테. 중개인은 무조건 다 한다 그러겠지. 하여튼 다 합니다. 그러면 차등이 있어 없어? 자, 물건 범위는 차등이 없어.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특수법인은 해당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죠. 해당 법률.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어떤 것만? 농지. 그러니까 6가지 다 해 못해? 못하지. 농지만 하니까. 지역살림점은 임목만 하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청색 1번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첫째 줄 후단, 모든부터 또는 모든 두 번째 줄 개공. 모든 개공 속에는 중개인도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래서 차등 없이 있던 거라며. 개공 종류에 관계없이 이 법상 중개 대상물이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 임목, 광업재, 공정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중개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자, 청색 2번.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률이 나와 있어요? 첫째 줄 후단 해당 법률 동그라미 해당 법률 동그라미 해당 법률 동그라미 해당 법률 동그라미 동그라미셨어요? 네. 어떻게? 진하게.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범위는 물건 범위, 지역 범위, 겸업 범위 3가지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7쪽 뭘로 들어가? 고용인 들어가. 고용인은 누구를 말해요? 소공하고 보조.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쓰는데 종류가 2가지.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어요. 그 첫째 시간에 개념 배웠죠? 그럼 개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과목이에요.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면 소공 개념을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써라. 써보세요. 자, 소공 개념.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네. 우리 대표로 한번 써보세요.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 공인 중개사 들어가서 이제 뭐 서류 작성도 할 수 있고 네. 개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보조원. 알고는 있는데 문장을 만들어서 쓰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주관식 나오면 그래서 큰일이다. 개공 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써놨다. 서류도 작성했다가 문장이 통일이 안 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소공은 개공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 근데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가 반드시 들어가요. 중개 업무 못하고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거죠? 보조하는 건 같죠? 그러면 단순 중개 업무가 뭐예요? 커피. 좋았어요. 자,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이런 거. 이해됐어요? 예. 이런 것만 개발했다. 그러면 이건 첫째 시간에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럼 이 파트에서는 뭐냐? 이 둘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 2가지가 이 파트에 공부할 내용이야. 됐어요? 책임하고 공통점 차이점.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짚어볼게요. 이건 전범위 공통점 차이점. 우리 과목 전범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워갈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봐.
뭐한 바퀴 도신 분은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 자, 소공하고 보조원 둘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 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통점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머리만 굴려봐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고. 자, 이분들은 반드시 둬야 합니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둬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혼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혼자 해요. 문 닫아놓고 집 보러 가고 그렇게. 그럼 고용 인원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고용 인원 제한이 없다. 자, 능력 다 하면 10명, 20명도 고용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고용하면 고용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종료하면. 종료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되죠?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신고는 10일.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소공을 고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공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해요, 안 해요? 자격증은 무조건 뭐요? 확인 서류라 그랬어요. 다 공통이라니까. 확인. 등록관이 직접 확인 들어가, 시도이사에게. 시도이사가 자격증 주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고용인을 외국인을 고용했을 수도 있을까? 가능해요. 그럼 외국인을 고용 쓰면 그분들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 우리가 등록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고용 이 신고할 때 이분들 교육 받도록 시켜야 돼. 등록관에서. 개공이 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이 교육 받도록 해서 또 이런 거 확인 신고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하여튼 그러면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안 하면 제재가 따라붙어. 사장에게. 직원에게 따라붙은 게 아니라 사장 개공에게 따라붙어요.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업무정지입니다. 그렇지. 오, 좋았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러면 둘 다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럼 취업이 안 된다 그랬죠? 공통점.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자, 둘 다 비밀 준수 의무 있어 없어요? 언제까지 준수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가라 그랬죠? 비밀을 안고 가야 돼. 비밀을 안고 가야지 터트리면 안 돼. 비밀 준수 의무. 이해됐어요? 또 공통점이 뭘까요? 금지행위. 아, 우리가 중개보수 더 받지 말라 이런 금지행위들 있잖아요. 매매업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보존도 마찬가지 공통점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 배웠는데. 그건 차이점이고 품위유지는 차이점. 보조는 품위유지 안 해. 보조는 술 먹고 비틀거려도 돼. 아,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소공되기 전에 빨리 비틀거려. 아주 좋아라네. 진짜 좋아라네. 좋았어요. 그거 좋다라네. 안 한다니까. 또 이중 소속 금지.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이거 배웠잖아요. 공통점.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저 뒤에서 교육을 배웠잖아요. 예방교육,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게 예방교육이 있잖아요. 이건 보조원도 받아야 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방교육 대상.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죠. 계속 나와요. 그 징역벌금, 행정형벌이라 그래. 행정형벌은 징역하고 뭘 말해요? 벌금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가능해요? 보조원도 징역 벌금 들어갈 수 있고 소공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징역 벌금 대상이 된다는 건 공통점.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워갈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런 건 다 공통점이에요. 전범위 한다 그랬어 지금. 자, 그러면 차이점 한번 짚어드릴게요. 차이점. 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자격증? 있고 없고. 여기 중개 업무 하고 못하고. 보조는 똑같으니까 나눴고. 그러면 이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 가능하죠? 이건 원래 개공이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이 말이구나. 무슨 말? 이 말. 자, 그 다음에 또 계약서 쓸 때 인장은 좀 이따 하기라고. 계약서 쓸 때 사장하고 같이 소공 일을 하잖아요. 같이 서명하고 뭘 해야 돼?
같이 합니다. 혼자는 못하고.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및 날인 의무. 근데 보조는 날인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관계없어요.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조는 보조 업무 하잖아요. 근데 서공이 서명 날인하고 계약 쓰는 건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나도 서명 날인 한번 했으면 소원이다. 그럼 들어줘도 돼.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의무가 아니란 소리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 책임져야 돼. 서명 날인 괜히 해가지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자기가 관여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건 관계없어요. 의무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다음 날인할 때는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 등록 인장 써야 돼. 그래서 소공은 인장 등록 방금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조는 해 안 해? 안 합니다. 왜? 계약서 안 쓰니까 등록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씩 골라내봐요. 자, 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래 이건 실무교육이고 밑에는 직무교육 차이점. 또 품위유지. 이거 확실히 적어줘야 돼. 품위유지는 있고 보조는 없어요. 품위유지 없어요.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행정처분. 서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어. 근데 보조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도 없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게 다 없어. 처분 자체가 없는 거야. 징역 벌금 아까 둘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분은 누구에게만? 서공에게만 있고 보조는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안 나죠. 우리가 토지 건물을 뭐 하면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단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 우리 중개사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그랬죠? 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개공이 하거든요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대행도 못해. 대행도 말 그대로 커피 심부름을 하라고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밑줄 볼게요. 공통점 차이점 148페이지로 보세요. 147페이지는 볼 필요 없고 양가로 2번 맨 위에 양가로 2번 나와 있어요. 고용인 유형 나와 있잖아요. 고용이 누구냐? 첫째 줄만 밑적으세요. 소공하고 누구? 보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게 고용이다. 거기만 체크하시고. 자, 청색 2번. 양갈 1번 고용인 고용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있어요. 개공 후 고용인 고용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말은 둘 수 있다. 같은 맥락이고. 자, 고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안 해야 된다. 거기 또 밑줄 보세요. 이 공통점이에요. 보조원도 결격사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148쪽은 다 공통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걷는데 개공인, 소공, 보존, 고용인은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뭘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입니다.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예요.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리고 그 밑에 종료 신고는 며칠이네? 10일 이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보조원도 해야 돼.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서공 이 경우부터 이 경우 찾았어요? 서공 보조원으로 애국인 동안 애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죠. 직원 고용할 때도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직원으로 고용하면 그거 제출해야 안 해? 안 해. 조에 들어가요. 자, 3번 세 줄 다 밑줄 보세요.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소공 자격 확인 요청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격증은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리고 결격사유 있냐 없냐 하고 교육 받았니 여부를 등록관청에서 확인 들어갑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아까 신고 안 하면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중요해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149페이지가 다 차이점들이야. 149페이지가 다 차이점들인데, 자, 양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소공 동그라미. 소공은 후단에 보면 무슨 교육? 실무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중개 보조원은 후단에 보면 직무교육. 거기만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색 3번 고용인 후 업무 범위 나와 있어요? 예.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 따라서부터 문제 보세요. 소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반대해서 그럼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거기 몇 줄. 동그라미 2번 세 줄 몇 줄 보세요. 현행법은 당해 중개는 소공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 보조는 있어 없어? 없어. 보조는 의무는 없어요. 근데 소공은 해야 돼요. 자, 거기만 몇 줄 보시고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있어요? 그 밑에 인장 등록 있어요? 그 밑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있습니까? 있죠. 그럼 보조는 이런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 보조는 밑줄 안 가도 돼. 정반대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뒷페이지 도표에 요약 정리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거 돼 있어. 그걸 공부하면 되는데 방금 앞쪽에서 밑줄 긋지 않는 것만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도표에서 앞에서 밑줄 안 긋은 거 있잖아요. 그 차이점에서 소공 차이점 있어요? 네 번째 줄 행정처분. 소공은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거 밑줄 안 긋잖아요. 앞페이지에서. 그리고 보조는 세 번째 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 밑줄. 그리고 소공은 그 마지막 실무교육은 아까 밑줄 그었지만 무엇은 밑줄 안 긋어요? 연수교육 대상 거기 밑줄 그었어요. 보조는 연수교육 받아요? 직무교육? 직무교육입니다. 자, 오른쪽 공통점 나와 있어요? 공통점도 밑줄 안 긋은 것만 밑줄 볼게요. 네 번째 줄 무슨 소속 금지? 앞페이지에서 밑줄 안 긋죠? 금지행위도 밑줄. 예방교육도 밑줄. 그렇죠? 앞페이지에서. 비밀준수도 앞페이지에 밑줄 안 긋네? 예, 밑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만 적으면 돼요. 행정형벌. 행정형벌.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징역 벌금을 말합니다. 행정형벌 가로 열고 징역 또는 벌금. 이건 보조원도 대상이 되고 소공도 대상이 돼. 행정처분은 소공만 되잖아요. 근데 징역 벌금은 보조원도 들어가.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은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들어갑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은 전범위 그 내용을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과목 전범위 내용을 다 한 거라고. 개념 잡았어요? 자, 이 점은 또 보면 돼. 앞으로 배울 내거인 거. 자, 그러면 이제 2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 책임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공통점 차이점보다는 책임이 중요한데, 직원이 사고 쳐버리면, 즉 고용인이 사고 쳐버리면 개공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고용인도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건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책임 공부하기 전에 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냐 법적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1페이지를 보세요. 151페이지 양가로 2번 있어요? 양가로 2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적으세요. 소속 공인 중에서 보조원은 업무상 행위, 업무상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 행위를 본다? 본다 동그라미. 자, 이 업무상 행위가 본다가 핵심인데 이거 15조 2항이죠. 그럼 우리 법에 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이 규정 하나 때문에 개공은 세 가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질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이 뭐냐? 민사책임. 민사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책임, 돈으로 배상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책임이 있어요. 행정책임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사책임이 있어요. 형사책임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양벌규정이란 말을 써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이걸 무슨 규정? 양벌규정이란 말을 썼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 2월 달은 내가 민사 책임만 설명하고 행정 형사 책임은 안 했어요. 1, 2월 달에. 그거 기억나요? 한지 안 한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건 벌칙과 관련돼서 내가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면 한다 그랬어요. 민사 책임만 했어요. 뭐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아까 권리분석 배운지 안 배운지도 모르는데. 아, 그래, 안 그래. 내용은 기억 안 나더라도 최소한 그거 배운지는. 네, 좋아요. 근데 점수가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란 게 달달달 해야 나와요. 달달달.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10번은 봐주셔야 된다. 과목마다. 그럼 10번 보려면 학원 1년 동안 열심히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다녀야지 10번이 들어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하루에 그냥 10번 봐보라? 자, 봐보세요. 여기 보고 있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고용인은 무슨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업무상행. 그럼 업무상행위가 뭐예요? 중개 업무를 말하는 거죠. 그럼 중개 업무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 공부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왼쪽으로 다시 넘었어요. 150페이지. 150페이지 청색 1번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양갈 1번 업무상행위 판단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이게 판례인데 이게 지문 다 밑줄 그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만. 자, 1번 밑줄 그으세요. 개공 후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용인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된다? 업무상. 여기서 업무상은 중개 업무를 말합니다. 두 번째 줄 고용자 책임 관련 판례는 그 판례는 거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고용인은 업무상에는 외형상 객관적 또는 없어요. 진하게.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보일 때에도 행위자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안 한다. 거기도 동그라미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무 집행 관할 행위로 보는 등 고용의 책임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거기까지 미적 보세요. 그러면 자 업무상 행위 범위를 확대 해석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대표 예가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미적 보세요. 뭐라고 넣었어요? 보조원이 의뢰인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 동안 횡령 경우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본다. 자, 생각을 해봐. 중개가 뭐요? 중개가 뭐요? 물건을 알선한 거의 중개잖아요. 그게 중개 행위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가지고 가버린 것이 중개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판례에서는 이것도 중개 행위로 본다, 안 본다? 확대 해석한다, 이 말이야, 확대. 이거 횡령이 뭔 중개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약과 관련된 것은 확대 해석해서 판례는 중개행위로 봐, 안 봐? 봐. 그러면 중개행위로 봐야지 사장이 책임을 지거든. 개공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 횡령해갖고 보조인이 갖고 날라버리면 중개행위를 안 보면 사장은 책임 안 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뢰인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개공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횡령도 중개행위로 봐버려요. 하여튼 여기 판례 보면 계약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계약과 관련된 건 하여튼 중개든 아니든 무조건 중개행위로 봐보더라고. 넓게 봐요. 이해됐어요? 예. 그 지문을 좀 익혀두셔야 돼. 그 지문을 익혀두시라고. 판례는 출제자가 지문을 못 바꿔요. 지문을 그대로 띄울 수밖에 없다고.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제 업무상 행위 개념은 끝났고 이제 오른쪽 2번 책임 있어요?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다 설명하고 밑줄 걸 테니까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민사 책임부터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아, 좋았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대답하지 말자. 자, 서공화 보조원이 고용인들이죠? 그럼 이제 이 고용인이 매수 의뢰인에게, 이거 사장이고 고용인이잖아요. 매수 의뢰인에게 중개를 하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해갖고 손해를 끼쳤어요. 이 사람 물건 사는데 손해가 났다고. 얼마 났어요? 1억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피해 의뢰인은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고용인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안 본다? 그 규정 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동시에 청구할 때는 각각 얼마씩 청구해야 돼요? 1억씩. 왜? 자, 5천씩 하면 개공은 비상을 해주는데 고용이 비상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호가 돼, 안 돼? 그래서 각각 1억이요.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 받으면 끝나.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이 된다 그래요. 이걸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란 말을 써요. 부진정 연대 관계다 이렇게 말아두세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배상 받아낸 게 편하겠어요? 개공. 그럼 개공이 배상 1억을 해줬어요. 1억씩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구상이라 그래. 구상한단 말 들어봤죠? 구상권이라 그래. 사후 구상이 가능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감독상 무과실이야.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감독상 무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감독을 잘해도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러면 민사 책임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직원들이 사고 쳐버리면 개공은 무슨 변명을 해도 안 돼. 됐어요? 예. 무과실 책임. 그러면 또 개공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럼 보증기관을 상대로 직접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해요? 네. 보험 1억 들었으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청구해서 배상을 해줬어요.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에게 들어가요. 직원에게 직접 구상 못 들어가죠? 네. 보험 든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개공이 직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이게 민사책임이야. 별거 없죠? 네. 좋았어요. 그러면 민사책임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먼저 밑줄 긋고 이거 하나 더 하고 밑줄 긋어야겠네. 그러면 직원이 고의과실로 사고 치면 사장하고 연대 책임지죠? 네. 그러면 개공이 고의과실로 사고 쳐버리면 직원하고 연대 책임 져 안 져? 안 져요? 네. 왜? 책임자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은 사장한테 1억씩 비싼 거 지고 있잖아요. 1호 말 한 자리만 해주면 돼. 뭐라 할 거예요? 잘 좀 하지 그래? 바로 잘려. 그렇지. 그러한에도 뭐 속상해 죽겠는데 잘 좀 하지 그래. 좋았어요. 잘 좀 하십시오도 아니고. 그래도 어디 할 때 그죠? 네? 잘했고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네, 좋아. 밑줄 그로 갈게요. 151페이지 양가로 1번에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소공 보조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간주되므로 그죠? 네. 고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공이 잘못이 없다 이 동그라미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물을 수 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줄. 그러나 150번 맨 밑에 두 줄 찾았어요? 네. 개공 행위를 고용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개공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사고 쳤을 때 고용인은 연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세 번째 주중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란 단어 있어요? 네. 그 단어만 몇 줄 걸었어요. 같이 연대 진다.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또한 찾았어요?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개공 보증기관 동그라미 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보험회사 청구하든 개공에 청구하든 의뢰인이 청구하든 관계없어요. 어느 쪽에서든 받아내면 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구상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줄 중간에 구상권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대신 갚아줬으면 나한테 갚아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설명 들었으니까 단어만 체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슨 책임? 양가로 3번 형사책임. 이건 같이 묶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그 행정책임하고 형사책임은 밑줄 그어줬어요? 안 그어줬어요? 행정책임만 그어줬어요? 네. 형사책임은? 안 그어줬죠. 근데 지금 한다고. 지금 할 거예요. 잘 봐보세요. 제대로 설명 안 했어요. 1, 2월 달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공도 있고 보조. 보조원을 할게요.
여기서 소금까지 들어가면 머리 아파.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아직 그 정도는 여러분들 실력이 안 갖췄으니까 중개 보조원으로 할게요. 고용인 포괄해서 한 게 아니라 보조원으로 할게요. 고용인 중에서. 그죠? 근데 개공이 계약 끝내주고 나서 보조원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 끝내주고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 받아오너라 의뢰인에게 그랬더니 보조원이 150만 원을 받아왔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우리 법에서 초과 보수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돼 있어요? 못 받게 돼 있어요. 그죠? 50만 원이 더 받아왔는데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이 제재를 알아야 돼. 초과 보수 못 받게 되는데 받으면 자 임의적 등록 취소돼요. 사장에게는.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도 될 수 있어요. 1년하고 1천이거든요. 징역 벌금도 들어가요. 벌칙을 알아야 돼.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이게 행정책임이에요. 이게요. 이게 행정책임이고 이게 형사책임이라고. 징역 벌금이. 일단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행정책임부터 설명할게요. 방금 우리가 공통점 차이점 배울 때 보조원에게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초과 보수 받아도 이분에게 처분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 행위다? 개공행위자. 그럼 개공이 보수 더 받은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원 때문에 여기 뭐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등록 취소도 될 수 있고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임의적은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책임? 행정책임. 이게 행정책임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행정책임 양갈 2번 있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고용인의 행위가 이 법 행위를 구성하여 행정, 처분, 사유. 저 초과 보수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번째로 고용인은 그렇게 했죠. 거기다 중개보조원으로 바꿔. 이거 고용인 그러면 소공도 들어가면 이 문장이 틀리는 거야.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뭐가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지금 이거 설명한 거예요. 보조원이 초과보수 받으면 행정처분은 없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개공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행정책임. 개념 끝났죠? 세 줄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형사책임 들어갈게요. 칠판 보세요. 형사책임은 방금 뭐라 했어요? 징역하고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조원도 방금 징역 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1년하고 1천이에요. 초과 보수 받으면. 아, 징역 벌금 공통점이라 그랬잖아요. 초과 보수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법에서 뭐라 했냐? 양벌 규정이 있잖아요. 직원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또는 벌금 받았죠?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게 1,000만 원이면 여기다 1,000만 원. 여기 3,000이면 3,000만 원 이해합니다. 이게 양쪽 다 벌을 받아서 무슨 거죠? 그럼 여기가 징역 받아도 징역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법에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가 안 돼요. 그럼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감독 잘하면 선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형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그렇지. 먼저 머리 돌아간다. 저기는 무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자, 머리 돌아가고 있어. 자, 여기가 이해됐어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서 무슨 말이죠? 형사 책임이라네요. 그럼 하나 더.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 앞주에 우리가 결격사유 배웠어 안 배웠어? 개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죠? 네. 그러면 결격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몇 년간? 3년간 결격이죠. 결격사유가 되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돼? 취소가 된다. 아, 기억하고 있네. 필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죠? 그러면 결격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안 봐? 어차피 300만 원 받았는데? 아, 직원 때문에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옛날에는 이거 결격 사유였어요.
근데 방금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소송을 걸었어. 그래갖고 결국 판례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격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직원 때문에. 300만 원 벌면 결격이 아니야. 그래서 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예. 너무 억울해서. 원래는 옛날 판례는 이게 결격이 돼 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또 걸어가지고 판례를 뒤집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요.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에요. 예, 필지가 되는데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대로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끝났어요. 자, 몇 줄 이렇게. 이제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여기다가 또 이제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져. 이걸 이제 알아야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53페이지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세 조리 양벌 규정입니다. 자, 밑줄 보세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조원이 중개업무에서 행정 형벌, 즉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을 할 때 그 행위자, 고용인을 벌하는 외에 행위자가 직원이잖아요. 그 사장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뭐 한다? 과한다. 자, 그것이 칠판에서 여기까지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방금 밑줄 긋은 것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아직 안 그었죠? 동그라미 2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과실책임 성격 나와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자, 뭐라고 나냐면 개공이 고용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형을 뭐 한다? 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됐어요?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과실책임.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자, 이것은 밑줄 그었어요 안 그었어요?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다 이거. 아직 안 그었죠? 이거 이제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본래 개공이 중개사법에 의해서 뭘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아니, 벌금 밑에다가 300만 원 적어야지 맞지. 이 문장이.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 아니니까. 300만 원 넣으세요.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개공 본인이 잘못하고 그러면 맞죠? 그러나 뭐에 의하면 고용인은 이 법에는 양벌 규정을 받아서 중개사법에서 여기도 300만 원 넣으세요. 300만 원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필요적 등록 취소도 된다 안 된다?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야. 그냥 잡았습니까? 예. 자, 그래서 형사 책임까지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기다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금쟁이 갖다 붙이고 결격사유 붙이면 복합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문제 다 알아야 되니까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쉬어야 된다. 좋았어요. 안 쉬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